화요괴담에 화요괴담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11월 넷째 주의 화요괴담에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호스트는 이지윤, 저는 괴담꾼 장재희입니다. 오늘의 괴담, 제목은 어머니의 전화입니다. 어머니의 전화. 이 이야기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29살 직장인 김지연 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취업 준비도 몇 년째,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합격해 기쁜 마음으로 다니고 있던 지연 씨. 그의 고향은 원래 지방이었지만 통근을 위해 홀로 서울로 이사를 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앞둔 지연 씨의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거니는 바로 지연 씨의 어머니였죠. 여보세요? 그래, 지연아. 엄마야. 네, 엄마. 갑자기 웬 전화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 받으려고 입원했는데 가족분은 없냐고 그러길래 혹시 괜찮으면 좀 와줄 수 있겠니? 몸 상태가요?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 위치는 어디예요? 큰 문제는 아니고 우리 고향에 그 병원 큰 거는 하나밖에 없잖니. 거기야.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연 씨가 중학생일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지연 씨를 홀로 키워주셨습니다. 이에 지연 씨에게 어머니는 무척 소중한 가족이었죠. 어차피 다음 날은 토요일이니 오늘은 고향집에서 자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서둘러 짐을 챙겨 차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취직을 해 서울로 올라온 지연 씨와는 다르게 지연 씨의 어머니는 혼자 고향에서 계속 살고 계셨죠. 그런데 워낙 사소한 일로는 잘 전화도 하지 않은 시기에 지연 씨에게 이렇게 오라고 하는 일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혹시 암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겠지? 지연 씨는 늦은 밤에 홀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자니 자꾸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 탓인지 묘하게 속이 울렁거리고 자꾸만 토할 것 같았죠. 그래도 얼른 어머니를 뵈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거의 다 왔네. 여기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지연 씨가 살던 곳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시골로 고속도로에서 나오자 금세 길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을 막 지나고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런 늦은 시간에 그 병원에서 면회가 가능했었나? 당직 의사가 있었던가 가물가물하네. 그 병원에 대한 걸 떠올리려고 해도 이상하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 지연 씨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잠이라도 좀 깨야겠다는 생각에 지연 씨는 병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기로 하죠. 어서 오세요. 뭐야, 진수잖아. Dig up her bones, but leave the soul alone. Boy with a broken soul, heart with a gaping hole. Dark, twisted fantasy turned to. 그런데 놀랍게도 그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던 사람은 과거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진수 씨였습니다. 야, 진수 맞지? 너 여기서 일해? 너 설마 지연이? 야, 완전 오랜만이다. 맞아. 여기가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편의점이거든. 내가 종종 일 도와드리고 있지. 넌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 나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여기 앞에 대학병원 알지? 거기에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호자로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왔어. 여기 앞에 대학병원이라고? 너 확실해? 응, 맞는데? 그리고 이 근처에 큰 병원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건 그런데. 야, 잠깐만 나와볼래? 지연 씨와 대화하며 웃던 진수 씨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갑자기 지연 씨를 데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돌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그 대학병원 있잖아. 의료사고 문제로 얼마 전에 폐업했어. 그래서 거기 지금 완전 폐허야.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게다가 거기 터가 안 좋아서 폐업하기 전부터 거기서 이상한 것들을 봤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받았던 전화는 뭐지? 정말 이상하네. 지연아, 너희 어머니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여기. 지연 씨가 진수 씨에게 휴대폰을 내밀어 전화번호를 보여주자 진수 씨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못 받으실 텐데. 안녕하세요, 지연이 어머니. 지연이 친구예요. 지금 지연이가 옆에 있어서 잠시 바꿔드릴게요. 자, 받아봐. 엄마? 지연이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엄마 몸은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아픈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잠깐 친구 만나러 밖에 나와 있는데. 왜? 혹시 엄마 집 근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때문에 잠깐 근처에 왔었는데 시간도 많이 늦었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려고요. 조만간 엄마 뵈러 다시 올게요. 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도무지 혼란스러운 머리가 정리되지 않은 지연 씨는 어머니에게 대강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활기차 보이고 도무지 저녁에 들었던 목소리와 같다고 할 수 없었죠. 당혹스러운 눈을 들어 지연 씨는 진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진수야? 그런 지연 씨를 가만히 바라보던 진수 씨는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꽤 오래 편의점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말을 많이 들을 거 아니야. 근데 저 병원에 대해서 참 기묘한 말들을 많이 들었어. 특히 폐업한 이후에 말이지. 의료사고로 죽은 피해자들이 가끔 이 주변 주민으로 위장해 가족에게 전화를 건다든가. 나도 지금까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를 보니까 완전히 바보 같은 말은 아닌가 보네.
그런 말도 안 된... 그럴 수가... 죽은 사람이 대체 어떻게... 그런 지연 씨를 보던 진수 씨는 뒷머리를 긁적거리다가 이내 다시 조금은 밝아진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머니는 무사하신 것도 확인했고 그 이후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건 들은 적 없어. 단순히 원혼들의 장난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커피 마시고 다시 집으로 가. 괜히 늦게 다니다가 강도 같은 거라도 만나면 안 되잖아. 진수 씨의 말에 지연 씨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저녁에 걸려온 전화의 목소리는 어머니가 맞았지만 어머니가 무사한 걸 확인한 상황에 그 전화만 믿고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폐병원에 갈 수 없는 노릇이었죠. 진수 씨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오자 새벽 3시가 꼬박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긴장과 피로함이 한꺼번에 몰려온 탓인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연 씨는 곧바로 침대에 쓰러져 잠에 들고 말았죠. 그렇게 깊은 잠에 든 지연 씨는 그 다음날 아침에 울리던 어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잠을 깼습니다. 아, 머리야. 여보세요? 지연아, 어제는 집에 없어가지고 미안했어. 그런데 그 근처에는 갑자기 왜 온 거였니?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던 지연 씨는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진수의 편의점에 들렸던 것, 그리고 그 병원에 대해 알게 된 것까지 말이죠. 어머니는 전화 기록을 확인하더니 어제 그 시간에 전화를 건 기억은 없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 병원은 확실히 문을 닫았어. 지금 가도 아무것도 없지. 근데 지연아, 너 어제 정말 진수네 편의점에 갔었니? 어제 전화도 진수 휴대전화로 나한테 걸었던 거고? 네, 맞아요. 거기서 진수도 받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게 바로 진수였는걸요? 틀림없어요. 지연 씨의 말을 들은 전화 너머의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정적 후에야 어머니는 다시 입을 여셨죠. 지연아, 당황스럽겠지만 잘 들어. 진수네가 운영하던 편의점은 몇 개월 전에 문을 닫았어. 일가 모두 야반도주라도 했는지 사라져서 연락도 끊겼고 그 집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아직도 찾는 중이야. 뭐라고요? 진수네가요? 그리고 어제 걸려온 전화 말이다. 너는 진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지? 그런데 나한테는 진수 휴대폰이 아니라 발신인 불명으로 전화가 걸려왔었다. 또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한참 후에야 네 목소리가 들리더구나. 지연아, 너 정말 진수랑 있었던 게 맞니?
어머니의 말을 들은 지연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휴대전화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옷을 챙겨서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죠. 지연 씨가 도착한 곳은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저기 사람을 좀 찾고 싶은데요. 네, 어떤 분이죠? 저 그 박진수요. 박진수라고 29살 남잔데요. 박진수? 아, 그분 아닌가? 몇 달 전에 실종 신고 들어왔던. 실종 신고가 들어왔었나요? 네, 그 박진수라는 분이랑 가족이 다 같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해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 단서나 제보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일가족이 빚 같은 것 때문에 다 같이 아반도주를 했다는 말도 있었고, 강도를 만났다는 말도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네요. 그럴 수가. 지연 씨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지연 씨에게 걸려온 전화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진수 씨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진수 씨와 그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화요기담회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이지윤, 기술 한결, 진행의 김수빈, 김예송, 장재희였습니다.